지금 금 사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딱 이 지점에서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 지금 금 시장이 딱 서 있는 이 갈림길을 제가 아주 명확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그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먼저 지금 금값이 왜 좀처럼 힘을 못 쓰는지 그 이유부터 시작해서요. 가격을 위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은 뭔지, 또 단기적으로는 어떻고 장기적으로는 어떨지 전망도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투자 성향에 따라서는 어떻게 전력을 짜야 하는지도 알려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물금, 그러니까 골드바실 분들을 위한 체크리스트랑 오늘의 핵심 전략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지금 다들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 아니? 금값 왜 떨어지는 거야? 이 질문에 대한 답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날짜가 2025년 12월 19일인데요. 과연 시장은 우리한테 어떤 숫자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네, 76만 1.000원. 지금 여러분이 금방 가서 순금 한 돈, 그러니까 3.7g짜리 하나 사려고 하면 내야 하는 바로 그 가격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가격이 어제보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 하락. 이게 누군가한테는 걱정거리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회인가 하는 신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하락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국제 금값도 지금 똑같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럼 그 뒤에 뭐가 있냐? 바로 강달러입니다. 달러가 힘이 세졌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금은 원래 달러로 거래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다른 나라 사람들 입장에선 금이 비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수요가 줄고 가격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아, 정말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글로벌 시장입니다. 아니,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쪽에선 금값이 떨어질 거라고 하고 다른 쪽에선 오를 거라고 하고 대체 어떤 힘들이 금격을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 걸까요? 진짜 팽팽한 줄다리기 같은데요. 글로벌 시장과 우리 국내 시장의 힘겨루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상황이에요. 보세요. 세계 시장에선 강한 달러가 금값의 발목을 꽉 잡고 있어요. 더 올라오지 마 하고 누르는 거죠. 근데 또 한편에선 그래도 금이 최고지 않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가격을 딱 받쳐주고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 변수가 하나 더 튀어나옵니다. 바로 원화 약세.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좀 떨어졌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해외에서 금을 사올 때 달러로 사오잖아요. 원화가 약하면 똑같은 1달러짜리 금도 원화로는 더 비싸게 쳐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금값이 좀 내려도 국내 금값은 덜 떨어지거나 심지어 오를 수도 있는 일종의 방어막이 생기는 셈이죠. 이야 정말 팽팽한 힘겨루기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힘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걸 알았으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금값은 어떻게 될까요? 미래를 한번 그려봐야겠죠? 시장이 보내는 이 복잡한 신호들 제가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이 금값의 미래라는 게요. 얼마나 멀리 보느냐에 따라 그림이 완전히 달라져요. 당장 다음 주, 다다음 주, 한 1, 2주 정도만 보면요. 이건 뭐 예측이 거의 불가능해요. 완전 안개 속이죠. 경제지표 하나 나올 때마다 가격이 막 위아래로 춤을 출 수 있거든요. 근데 시야를 조금만 넓혀서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를 보면은 슬슬 상승 압력이 더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곧 금리 내릴 거다 하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 6개월 이상 좀 길게 본다 그러면 상승 시나리오가 훨씬 더 힘을 받습니다. 큰 손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도 들어오고 전반적으로 돈이 풀릴 거라는 예상이 뒤를 받쳐주니까요. 바로 이 말이 지금 시장 상황을 딱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지만 중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섞여 있는 구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당장은 좀 출렁거릴 수 있지만 조금만 더 멀리 보면 올라갈 힘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의 위험과 미래의 가능성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시기라는 거죠. 자, 상황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단기랑 장기 전망이 다르고요. 그럼 여기서 질문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다입니다. 전적으로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달려 있어요. 자, 먼저 아주 안정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 보수적 투자자라고 하죠. 이분들부터 한번 볼게요. 이분들은 뭐 대박을 노리기보다는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금을 볼 때도 이걸로 돈을 벌겠다기보다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처럼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 포트폴리오를 딱 열어보면요. 금이 막 절반씩 차지하고 이러진 않아요. 전체 자산의 한 5에서 많아도 15% 정도 딱 그 정도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작지만 아주 든든한 보험처럼요.
평소엔 잘가 안 나다가도 주식시장이 막 흔들리고 위기가 왔다 싶을 때 내 자산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그런 밸런스 축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엔 중립적 투자자를 볼까요? 이분들은 좀 더 유연해요. 골드바처럼 실물로 딱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데 시장 상황 봐서 좀 사고 팔기도 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실물금도 좀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주처럼 쉽게 거래할 수 있는 KRX 금시장이나 그 ETF 같은 상품을 같이 활용하는 거예요. 안정성과 유동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아주 균형 잡힌 전략이죠. 마지막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공격적 투자 스타일입니다. 이분들은 시장이 막 위아래로 흔들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기회로 삼죠. 그래서 주로 금 ETF처럼 사고 팔기 편한 상품으로 단기적인 타이밍을 노립니다. 가격이 좀 떨어졌다 싶으면 바로 들어가고 올랐다 싶으면 팔고 이렇게 시장의 파도를 타면서 적극적으로 수익을 내는 아주 능동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나는 그래도 실물이 좋다. 반짝반짝하는 골드바를 내 손에 쥐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시죠? 좋습니다. 근데 골드바를 사실 땐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게 몇 가지 있어요. 이걸 모르고 사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필수 체크리스트를 쫙 짚어드릴게요. 자, 딱 5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프리미엄. 똑같은 골드버라도 파는 곳마다 수수료. 그러니까 우돈을 다르게 붙여요. 발품 팔아서 꼭 비교해 보셔야 하고요. 둘째, 부가세 10%. 이게 가격에 포함된 건지 아니면 따로 내야 하는 건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살 때만 생각하면 안 되죠. 나중에 되팔 때 수수료는 얼마나 떼는지, 절차는 복잡하지 않은지, 환매 정책도 미리 체크해야 하고요. 넷째는 기본 중에 기본. 순도가 99.99%가 맞는지, 그리고 정품임을 보증하는 시리얼 번호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이 귀한 걸 집에 둘 순 없잖아요. 은행 대여 금고 같은 보관 비용과 안전 문제까지 미리 계산기에 넣어봐야 합니다.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결국 여러분의 수익률을 좌우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최종 결론입니다.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조급해하지 마세요.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어디로 출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에 큰 돈을 넣는 몰빵 투자는 정말 위험합니다. 하지만 시야를 좀 넓혀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이 하락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현명한 전략은 뭐냐? 바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원칙을 세워서 꾸준히 조금씩 나누어 사는 겁니다. 이른바 분할 매수로 리스크는 줄이면서 차분하게 기회를 잡아나가는 것. 그게 바로 지금 필요한 지혜입니다. 자, 이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체적인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그럼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매력적이고 강력한 자산, 금을 여러분의 인생 계획에, 여러분의 재무 여정에 어떻게 녹여내실 건가요? 여러분만의 금투사 계획 한번 세워보시겠습니까?